이번에는 1번에 굴하지 않고 공공성과 개별성의 이상적인 비율을 매겨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집요하게 하는 이유는 왜냐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상상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공격을 받았죠. 하지만 과감하게 이렇게 숫자를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용 대표님. 99대 1이라고. 아까 사실 답변을 앞서서 드렸을 때는 공공성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거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나만의 스케치나 기타 등등 사실 내 것이 그러니까 개별성이라는 게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숫자적으로 보면 사실 뭐 99대 1이 아니라 99.9999대 뭐 0.0001일 수도 있지만 0.0001이 뭔가요? 근데 있지. 그러니까 그게 개별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게 개별성이죠. 개별성이라는 게 상당히 적지만 하지만 오늘 그 강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그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자유도의 그 0.00001%로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다니엘 립슨키 건물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그 아이디어, 뾰족한 아이디어 하나가 그게 과연 그 전체의 공정상에서 몇 프로였겠어요. 하지만 그 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망치질을 하고 어떤 구조를 쌓고 그걸 계산해내고 이 과정은 모두가 이용해야 되는 어떤 그 합리적인 법칙이라는 것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갖게 되는 거 그리고 이 아마 99대 1 이 전체적인 비율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욱더 저 1%가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미래로 가면 하지만 그거 자체가 갖는 파워는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99대 1이라고 말씀하시고 저 1이 99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케바케라고 바꿔봤는데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고 합니다. 네, 상황마다 다르다. 공적이려고 너무 그런 컴플렉스는 좀 버려야 된다라고 양수인 건축가님이 대답해 주셨죠.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건 협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당연히 그렇고 오히려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 1화를 제가 한국에서 건축 공부하다가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대학원 1학년인데 한 학기 동안 마감 일주일 전까지 사이트를 그려보질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뭘 접었어요. 종이 같은 거 접고 막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진짜 저보다 더 큰 뭘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전에 사이트에서 던지고 이게 무슨 건물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건축 공부하면서 사회부터 정치부터 뭐 무슨 문화 역사 컨텍스트 막 너무 적었는데 아니 왜 그거를 꼭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아무거나 만들어서 던지고 이거를 집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게 굳이 안 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꼭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공성도 너무 컴플렉스가 심해요. 예를 들어 뭐 레드 컴플렉스처럼 뭐 공산주의 뭐 그런 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정치에서 공산주의 컴플렉스, 레드 컴플렉스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건축가들도 마치 뭐 이게 굉장히 공적이고 뭐 어떤 사회적인 옳음을 추구해야 되는 것 같은 컴플렉스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저는 학생 때 정말 그게 되게 숨막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진짜 막 종이 접은 다음에 아무데나 던져서 아무 건물 만드는 거 너무 좋았고 그것도 할 수 있으면 그 레인지 사이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굉장히 이런 너무 부담에 눌려 있으면 이것밖에 못하는 거는 뭐 건축가로서의 나의 레인지가 줄어드는 거니까 더 아쉽다고 생각하는 일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있는데 이거는 반대 약간 얘기인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저는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이러기 전에 공공 조형물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때 전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느낀 게 공공 조형물 같은 거는요. 그 예산에 그 장소에 무엇이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공무원도 그 돈에 적당한 크기에 그 정도 값어치 있는 게 거기 있으면 그게 참여적이건 뭐 빨간색이건 노란색이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심지어
공공이라고 불리우는 그 대중은 그게 거기 있을 때까지는 뭔지를 모르니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몇 번 하면서 와, 소위 말해서 공적 자금으로 하는 공공 작업이야말로 진짜 내 맘대로 막 해도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이걸 거꾸로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더 부담이 더 커요. 내가 어느 정도 이 대중적인 어떤 그런 필요나 그런 거를 알아서 모니터하고 맞춰서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를 이렇게 잡거나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는 걸 몇 번을 느꼈고, 이게 좀 큰 건물이 되면 뭐 심의도 있고 다른데 좀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작은 것들은 덜 하고,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뭐 심의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 심의에 와서 뭐라고 한마디 던지는 어떤 심의위원도 얼마나 진지하게 던지는 건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큰 스케일에서도 어쩌면 비슷하게 모두의 돈으로 모두를 위해 짓지만 결국 누구의 돈도 아닌 돈으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것을 만드는구나. 그 디자이너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역설적으로 느끼기도 했어요. 네, 누구의 돈으로 누구의 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따라가다가 그 오늘 케바케라는 단어를 처음 아신 송하엽 교수님 마지막 정량화 불가하다라고 대답을 주셨는데요. 답을 피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뭐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그 개별성을 가진 건축가의 작품이 또 공공적으로 되는 게 뭐 쉽게 보면 뭐 바르셀로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자연적으로 이게 그 개별적인 게 뭐 공공적인 게 변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랑 싸우면서 얘기하죠. 좀 기다려봐. 이게 내가 한 의미가 이게 바뀔 수가 있어. 기다려보자 하고 이제 있기를 기다리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주문을 뭔가 거시는 거죠? 잊으라는 건데 저도 이제 그 교수지만 또 형들한테 많이 혼나요. 그러니까 그 같은 세계에 있는 그 형들한테 많이 혼나는데 뭐 어제도 막 혼내더라고. 그래서 딴 학교 교수가 그래서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일 끝나면 이게 공공성이 발휘될 것입니다. 저를 좀 믿어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그 아까 뭐 여러 개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 개별자들이 다 좀 그 의무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가들이 또 유럽 같으면 건축가들이 차도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해서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좋은 차 살려고 애쓰지만 하여튼 그러기도 한데서 이게 보면은 좀 기다려 보자 그런 식으로 답을 피한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